네, 103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일진자동차이고요. 자동차 특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 있죠. 양가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괄호 1번 문제는 보통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전산회계 1급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은 일진자동차의 사업자 등록증이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한다? 네,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자 등록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정보가 등록되는 곳이 회사 등록이죠. 네, 여기하고 지금 현재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하나하나 비교해 가지고 틀린 거 다 고치란 얘기입니다. 보통 이게 전산회계에서는요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틀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전산회계 1급이라고 5개 정도가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비교하시면 돼요. 자, 법인 사업자는 뭐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법인.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번호. 자, 이게 틀렸어요. 왜? 134868169인데 여기는 13486이 아니고 68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13486으로 고치시고 뒤에 81692 이렇게 제대로 입력하시면 첫 번째 오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 이름하고 뭐 대표 이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장의 주소가 달랐어요. 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40이었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송산면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본관이 돼 있죠. 이거를 마도북로로 고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4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적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소가 잘못되었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 업태와 그 다음에 종목이 잘못되었어요. 제조업의 자동차 특장이죠. 근데 여기는 도소매의 자동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자동차 특장이라고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발급 사유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개업 연월 1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개업 연월 1을 깜빡했네. 그쵸? 자, 이게 이제 2016년도 5월 6일날 개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2016년도 5월 4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05월 06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주소, 업태, 종목, 개업연, 월일 이 5가지를 바꿔주시면 네, 3점을 드립니다. 자, 다 했으니까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괄호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문제이죠. 자, 다음 2번. 자, 2번은 보는 순간 쉽죠? 예, 계정 과목 입력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 831번이니까 계정 과목 저도 등록하셔가지고요. 뭐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인데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831로 순간 이동하시고 여기에 수수료 비용 있죠. 여기 현금 적요에 몇 번? 예, 8번에다가 오픈마켓 결제 대행 수수료를 적어놨는 얘기죠. 그래서 8번 적고 오픈마켓 결제 대행 수수료 이렇게 적요만 적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죠.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아래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요. 수정한 후에 잔액이 되도록 적절하게 관련 재무제표 체크
별표를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은 퍼스트 영업부와 생산부의 수정 전 잔액을 수정 후의 잔액으로 일단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한다? 자, 우리 관련제 문제표 기억나시죠? 자, 이 관련제 문제표 제 손, 이 표, 그쵸? 자, 얘네들을 이제 금액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업부부터 보겠습니다. 영업부의 수도관열비는 어디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수도관열비가 330이 아니라 275만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275만원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고치면 당연히 단기순이익 틀어지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정정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예 정정하시면 안 되고요. 왜? 자, 생산부에 보면은요, 가스 수도료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생산부의 가스 수도료까지 이제 먼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790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845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45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845만원 꽂히면은요, 여기 제품 지정가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54485,000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54485,000 바뀌었죠. 자, 이게 어디로 가죠?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 1차잖아. 그쵸? 그럼 손익계산서 어디에? 매출원가에 이제 이 금액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54485,000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하시고 얘는 이제 끄시면 되고요. 제 손 이 표순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어디에서 방금 제품이었죠.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단기제품 지정원가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게 방금 얼마였다고요? 자,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체크했죠. 553, 예, 534입니까? 54485,000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은요, 단기 순이익의 금액이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요. 지금 84315죠. 확인 누르니까 83765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이제 최종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럼 83765. 자, 여기다가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단기 순이익은 이제 누구와 일치한다? 그렇죠. 익령은 처분계산서의 단기 순이익과 또 일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필요 없으니까 얘도 끄시고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말고 정기분 익령은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에 단기 순이익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83765,000 돼 있죠? 이거는 똑같네. 그쵸?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은 같으니까 이제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그대로 놓아두시면 돼요. 만약에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불러오기 누르시면은 얘 누르면은 이거 굳이 우리가 입력 안 해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얘죠. 121,665,000. 자, 체크할까요? 121,665,000. 그럼 여기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누구랑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자, 일치하는지 볼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 자, 2월 이익 잉여금이 121,665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변 대변 합계가 똑같죠? 차익도 없고 얘들이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 순이익하고 2월 이익 잉여금은 지금 현재 입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자, 이 두 개만 이렇게 정정을 하시면 된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3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파트 1 끝내고 이제 파트 2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요. 자, 일반전표 띄우시고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7월 30일 제품을 판매하고 초코로부터 받은 약소금. 자, 여러분 제품을 판매하고 약소금을 받게 되면은 얘는 뭐죠? 받을 엄이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 받을 엄 500만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서 할인 동그라미 할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할인료 3만원만큼을 차감한 후에 보통용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그러면 받을 엄이 있는데요. 받을 엄은 자산이니까 원래 자리가 차변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할인했다. 할인이 뭐죠? 만기 전에 돈을 찾는 것을 할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차변에 있던 받을 엄을 일단 은행에 줘야 되니까 대변에 받을 엄이라고 한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수수료 약간 떼고 돈을 준다는 얘기죠.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그럼 보통예금 2번 들어옵니다. 3만원 빼고 얼마? 497만원 들어오죠. 그럼 이 3만원만큼 뭐다? 원래는 수수료 이자 이런 건데, 그쵸? 만기 전에 돈을 찾게 되면은요, 어떻게 한다? 얘는 수수료 이자가 아니라 그냥 이 받을엄을 팔아버리고 생긴 손실이다 해가지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공개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할인할 때 할인료 나오면은요, 무조건 머릿속에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슝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일반전표 띄우시고 7월 30일 날 공개하겠습니다. 대변에 받을엄이 사라진다. 거래처 달아야 되겠죠? 초코 얼마? 자, 500만원 답니다. 자,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이 들어오죠. 근데 이 보통예금은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보통예금은 497만원 들어와요. 그쵸? 왜? 3만원은 할인료 떼인 거죠? 이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8월 10일 날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총금액은 54만원입니다. 그쵸? 이 중 50%만큼은 직원 부담분입니다.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고요. 제조 18만원, 관리 9만원이고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원가로 처리한다. 자,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그 7월분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죠. 그럼 일단 대변은 뭐다? 현금 나간다 얼마? 전체 54만원. 자, 이거부터 일단 먼저 분개를 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항상 어떻게 내는 거예요? 월급을 줄 때 반은 직원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떼죠. 그쵸? 그거 옛날에 어떻게 분개했을까? 직원부담분 예수금으로 분개했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금은 대변이니까 이제 얘를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사라지는 분개를 2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자, 이게 이제 50%니까 54만원의 절반 27만원 되는 거고요. 그럼 쌤 나머지 27만원 뭡니까? 이건 당연히 회사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가 이제 국민연금을 낼 때는 뭐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는데, 그렇죠? 그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요, 우리 이제 회계에서 세금과 원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원가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제 제조 부분에 있는 것들은 뭐다? 18만원만큼은 제조 코드 800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500번대 코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분개하는 겁니다. 자, 관리 부분은 뭐다? 800번대를 쓰는 거죠. 자, 그대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로 갈게요. 자, 대변에 일단 현금이 나가요.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얼마? 뭐 다른 건 모르겠고 54만 나가는 건 확실했죠. 그쵸? 그럼 차변에 뭐가 준다? 예전에 월급 주었을 때 예수금 처리했잖아요. 걔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원 부담분 절반만, 그게 27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27만 원은 뭐냐? 우리 회사가 내는 거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세금과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대? 일단은 공장 500번대, 얘는 얼마로? 네, 18만 원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9만 원만큼은 차변에 세금과 원가 800번대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3번. 자, 9월 26일 날 우리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 원만큼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예금을 했는데, 그쵸? 그 예금에 대해서 뭐다? 이제 이자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뭐다?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으로 공개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런 이자 수익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 떼인 세금은 내가 이제는 뗀 게 아니고 내가 떼인 거죠. 떼인 거는요, 추후에 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걸 뭐라고 했죠? 선납세금이다 라고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납세금을 여러분들이 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확인증에 보니까요, 그 해지 원금하고 이자 같이 들어왔는데, 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으니까 정기예금을 이제 해지하는 거에 대한 분개도 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대변에요,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게 만기가 도래했잖아요.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지금 해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지하고 나서 이자하고 같이 해지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첫 번째,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일단 먼저 사라지고요. 얼마? 5천만 원.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분기하는 것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다? 밑에 보니까는 세금을 뗐죠. 그럼 세금이 총 얼마예요? 77,000원. 이게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 떼이고 나머지가 실지급액, 이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3번, 이거를 4번으로 분기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분기해 보겠습니다. 자, 9월 26일이죠. 일단 대변에 정기예금을 해지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기예금 해지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제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합니다. 이거 세무에서도 잘 나와요. 그럼 대변에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다. 자, 이게 얼마였다고요? 네, 5천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뭐다? 이자도 받았죠. 그렇죠? 이게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 수익은 세전이죠. 얼마? 50만 원. 그래서 5,500을 받으셔야 돼요. 맞죠? 근데 세금을 뗐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 77,000원. 그럼 이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준 거니까 먼저 납부한 세금이다. 선납세금으로 77,000원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42만 3천원만큼은 차변에 뭘로 들어왔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라고 문제 써 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기했을까요? 은행. 우리 은행에서는 어떻게 분기했을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것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자 수익이면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으로 분기했겠죠, 은행은. 맞나요? 얼마? 50만 원. 자, 이자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원금은 놔두고. 그럼 은행은 세금을 뗐겠죠. 그럼 세금을 뗐을 때 대변은 뭐다? 그렇죠. 예수금으로 얼마? 77,000원 이렇게 분기겠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주었겠죠. 그래서 내가 선납세금이면요, 상대방은 예수금이에요. 그럼 거꾸로 내가 예수금이면요, 상대방은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는 잠시 화면에서 자, 하나만 필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에다가 필기를 하나 할 건데요. 자,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라고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자본거래 이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거래 손실은 자본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일기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했어요. 증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증자를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죠. 이건 아시죠? 얼마? 자, 이건 항상 액면가. 자, 액면가 100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120원 들어왔대요. 그럼 대변에 20원 벌었죠. 근데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거래 이익이에요. 이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누굽니까? 주식을 발행했는데 금액이 자본금의 액면가를 초과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20원만큼을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알고 있죠? 자본의 증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자본거래 이익은요, 나중에 혹시나 또 증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자했을 때 추후에 만약에 자본거래 손실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하고 뭐 한다? 서로 상계한다. 즉 퉁쳐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기 때 현금을 150원 받고 액면가 200원의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150원. 자, 어때요? 그러면 이번에는 200원 받아야 되는데 150원 들어왔으니까 50원 손해봤죠. 그러면 이 50원이 뭐가 된다?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맞죠?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원 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를 해야 돼요. 자, 상기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뭐다 우리가 증자를 했을 때 이미 자본거래 이익이 20원 있었으니까 이 손실 50원 중에서 20원은 이익으로 메꾸란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원이 이렇게 사라지는 분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원을 드디어 어떻게 한다? 손실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래서 결론은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을 먼저 퉁치고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한다? 손실로 잡아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자본거래 문제를 풀 때는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감자를 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차익과 누구랑? 감자 차손을 퉁치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요.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이익과 손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누구랑 또 상기할 수 있다? 얘는 짝지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상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월 26일 날 주당 발행가액이 6,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 액면가 5,000원을 발행했죠. 주군 납입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단 증자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얼마가 있다? 100만원 있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식 발행한다. 즉 증자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대변은 뭐다? 자본금부터 일단 분개하세요. 얘는 액면가죠. 그럼 만주에 5,000원 액면가니까 5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차변은 뭐다? 돈 들어온다는 얘기죠. 누가? 보통예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건 얼마?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6천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만주니까. 그러면 1,000만원 벌었죠. 그럼 이 1,00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냐? 아니란 얘기죠. 왜? 이미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는 이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먼저 어떻게 한다? 대변에 없애버리고 나머지 이제 얼마? 900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번호 순서대로 분개하시면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0월 26일로 갈게요. 자, 주식을 발행했다. 대변에 자본금 얼마? 이게 5천만 원이고요. 차변에 보통이금 들어왔으니까 얼마? 이게 6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변에 뭐다? 야, 1천만 원 벌었네. 근데 이게 번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감부터 일단 먼저 메꾸란 얘기죠. 얼마? 100만 원. 그럼 나머지 900이 남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번 거예요. 그럼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90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아주 중고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 5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죠. 그걸 알 거예요. 그럼 차변은 뭐죠? 원재료가 답이에요. 운반비 아니에요. 왜? 구입 시에 비용은 원가에다가 포함한다. 알고 있죠? 자, 이건 쉬운 거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대변에 현금 나간다. 얼마? 네, 5만원. 차변에 이 아이를 원재료에다가 모두 엎어주라. 그 얘기예요. 6번. 11월 8일 날 제조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증축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1,500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합니까? 자산 처리합니까? 자산 처리하죠. 그럼 이 인건비는요, 전부 다 건물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건물에다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 자산에다가 어떻게 한다? 다 넣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럼 이거 무시하시고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 차변에 건물에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다면 그때는 비용이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인건비니까 뭐 급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고쳤다면은 뭐 수선비 이런 식으로. 자, 11월 8일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 나가죠. 얼마? 네, 1,500이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건물에 그대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에 포함하세요. 이상으로 일반전표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매매시험표 입력으로 가도록 할 거고요. 적요가 아니고 입력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월 30일 제조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여러분, 야, 이거 또 나왔네요. 방금 얘기했던 건데, 자,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은 뭐였죠? 수익적 지출이죠. 그쵸? 자, 수익적 지출은 쌤이 뭘로? 비용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자, 아무튼 이런 지출이 있는데, 자, 이거 수선비가 33만원만큼 들었답니다. 전에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의 동그라미, 다음에 매출전표를 수취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자, 수선비가 금액이 30에 3만원, 33만원이죠. 자, 그러면 일단 돈을 썼으니까, 그쵸? 메인 화면에 매매시험표 띄우시고, 돈을 쓴 거는 매입이죠. 그쵸? 며칠? 9월 30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돈을 쓴 거는 매입이고, 증빙은 누구? 카드니까, 부가세가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매입에 카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57번. 맞습니까? 자, 품목은 수선비라고 쓰면 되고요. 금액은 카드는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33만원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야만 30에 3만원 잘라집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거래처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누구죠? 가맹점 다고처 얘입니다. 예. 그쵸? 우리 회사가 일진자동차잖아요. 그러면은
자고처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엔터를 치니까 여기로 가죠. 자, 신용카드에다가 무슨 카드? 자, 여기에 하나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하나카드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붕괴는 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수익적 지출로서 이제 수선비를 쓴 거니까 비용 차례라고 했죠? 네, 수선비 쓰면 됩니다. 몇 번대? 제조부가 있으니까 500번대. 그리고 대변에 카드를 꺼었죠. 외상이죠. 예, 미지급금.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가야 되고요. 자, 여기에는 당연히 카드 거래처가 하나카드로 꼭 달려져 있어야 됩니다. 쌤, 저는 혼합으로 가가지고요. 여기에 혼합으로 가가지고 붕괴했습니다. 괜찮아요. 차변에 뭐 수선비만 이렇게 달면 되고요. 그쵸? 5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뭐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를 뭘로? 하나카드로 바꾸어주는 작업만 했다면 혼합으로 가더라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다음 2번. 10월 11일 날 아재 자동차로부터 원재료 운반용 화물자동차를 매입을 하고 전자서연계안서 체크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430은 보관 중인 삼진의 약소금을 배서하여 지급했답니다. 배서가 뭐예요, 여러분? 배서가 배서는 받을 어음을 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서하면은요,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간다. 알고 있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매입하고 서연계한 서니까 매입의 과세죠. 그러면 10월 11일로 가겠습니다. 매입의 과세 51번. 자, 품목은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네, 자동차를 매입을 했죠. 화물자동차.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말 해요. 쌤, 자동차 구입하면은 불공이잖아요. 에이, 그건 8인승 이하 1000cc 초과의 비영업용 수용차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거는 수용차가 아니잖아요. 화물차예요, 화물차. 제조업은 화물차 매입세공제가 됩니다, 여러분. 화물차, 트럭, 경차 되죠. 그래서 매입이 과세고요. 자, 품목은 화물자동차 600에 6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00에 60만원.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거래처가 잠시만요. 아재 자동차, 그쵸? 그리고 전자에 체크하시고요. 전자서연계안서 받아온 거 맞죠? 붕괴는 혼합으로 가면 됩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죠. 자동차 사왔으니까 차량 운반구. 자, 이거 붕괴 중요해요. 왜? 대변에 첫째 뭐 주었죠? 어음을 주었죠. 근데 이 어음이 삼진한테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면서 준 거죠. 그래서 배서했기 때문에 배서하는 거는 대변은 뭐다? 무조건 받을 어음 나가는 거예요. 얼마? 330만원. 그죠? 그래서 배서는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한테 받아라? 그렇죠? 삼진한테 받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삼진으로 거래처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별표.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줄게 하고 외상으로 했죠. 하지만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을 쓸 수는 없어요. 미지급금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 미지급금은 당연히 아재 자동차한테 동갑해야 되니까 아재 자동차가 그대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받으러면 삼진이하고의 관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삼진을 적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하죠. 자, 배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3번. 10월 15일 날 미국에 소재한 엔젤사로부터 수입 동그라미 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전자서연계안서 또 나왔다. 그쵸? 공모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을 인천세관 체크 발급받고 이에 관한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2차였습니다. 야, 이거 저번 시험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요즘에 거의 뭐 잘 나오죠. 예전엔 수입이 참 안 나왔거든요.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수입도 매입이에요. 그쵸? 그럼 매입에 수입 전자서연계안서니까 자, 11월 15일 날 매입에 수입으로 가면 되겠죠. 몇 번?
55번입니다. 자, 무엇을 수입했습니까? 문제 보세요. 원재료죠? 얼마짜리? 공급가 그대로 적으세요. 500에 50. 자, 우리 수입 나오면은요, 선생님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째, 퍼스트. 거래처는 무조건 누구다? 세관이다. 그쵸?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부가세 분개만 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엔젤사를 적으시면 안 돼요. 거래처는 인천 세관을 적으셔야 돼요. 수입할 때는 세관이 세관계약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세관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전자 수입 세관계약서니까 전자에 체크하시고요. 분개는 어떻게 한다?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으로 줬죠. 그럼 혼합이에요. 그럼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금금 50만 원 맞죠? 대변에 뭘로 주었다? 네,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나갑니다. 끝이에요. 쌤, 원재료 500만 원 분개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수입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요, 예, 부가세 분개만 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3번도 끝이 났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11월 4일 날 삼양안전으로부터 제조부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거죠. 그럼 뭐예요? 복리후생비. 일단 복리후생비 딱 느낌 와야 되겠죠. 직원을 위한 거는요, 전부 다 복리후생비예요. 자, 아래의 전자사용계약서 체크 발급받았습니다. 자, 안전용품은 소모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어라? 뭐야? 소모품을 처리하라고 돼 있죠? 야, 그래서 이게 별표예요. 왜? 원래는 여러분들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은요, 직원들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이번에는 복리후생비로 하지 말고 소모품으로 그냥 좀 분개하지,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안 나왔다면 복리후생비가 답인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모품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잠시 얘를 접어두고 소모품으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구입하고 세운계약서죠. 160에 16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갑니다. 11월 4일 날. 자, 구입하고 세운계약서니까 51번 매입에 가세. 품목은 안전용품. 얼마입니까? 160에 16만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삼양안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자 체크 하나요? 네, 전자란 말이 되어 있으면 체크하고요. 자, 이제 분개해야 되는데, 이거 돈 뭘로 줬어요? 문제 안 나와 있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되죠. 현금, 외상미수금. 맞죠? 혼합이죠. 또 혼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개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이제 원재료 구입한 게 맞느냐? 아니죠. 소모품으로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소모품 들어온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가 답인데, 맞죠?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하고 있으니까 소모품 분개하시고, 대변에 이 아이를 뭐다? 자,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현금이 30만원 주었고 외상값이 146만원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간다. 얼마? 30만원이다.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요.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근데 이게 장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을 쓸 수 없어요. 그럼 뭘 쓰죠? 그래서 미지급금 쓰는 거잖아요. 그쵸? 145만원. 오케이. 5번 11월 14일 날 제조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고요. 감가상각유계액은 4,300이죠. 인천 상사에 500만 원만큼의 부가세 별도 50만 원이죠. 그러면 매각 팔았죠. 팔면서 전자서은계약서 체크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부가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인천 상사가 발행한 약소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것도 별표. 이거 받으럼 아니에요. 이거 받으럼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11월 며칠 날
네, 14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 자산을 팔았죠. 기계장치를 팔고 세운 자산이니까 매출의 과세, 이건 확실하죠. 자, 품목은 기계장치. 자, 금액은 뭘 적어요? 이거는 쌤 무조건 판매한 금액 적으라고 했죠. 공급 가액을 적어야 돼요. 취득원가 자꾸 적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복습 안 하신 거예요. 그럼 500에 팔았으니까 500에 50을 적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예요? 우리는 돈을요 500만원 하고 부가세 50만원, 550만 받으면 돼요. 자, 그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거래처 입력합니다.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인천 상사. 인천 상사인데, 그쵸? 조심해야 돼요. 자, 전자상가서 줬으니까 1번 체크하시고요. 쌤이 유형자산 판매하는 분계 나오면 무조건 분계는 혼합으로 가라고 했죠. 왜? 복잡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대변부터 한번 차근차근하게 분계 보겠습니다. 제품 판 게 아니죠. 기계 팔았죠. 기계장치. 근데 얘는 쌤이 무조건 뭘로 입력한다? 당연히 취득 원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장부에는 취득 원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얼마? 이거는 그래서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부가세의 수금은 50만 원이 맞아요. 그래서 분계를 봐봐요. 우리가 기계를 팔잖아요. 이거는 취득 원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500에 팔았으니까 500으로 적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계를 갖다가 찢어서 판 거예요. 기계를 어떻게 찢어서 팝니까? 5천만 원짜리를 500에 분개해버리면 4,500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기계를 찢어가지고 판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항상 뭐다? 취득 원가가 나간다. 1번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뭐다? 무조건 팔 때는 부가세 받아서 나중에 내야 되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1번. 그래서 쌤이 이걸 먼저 분개하라고 했죠? 그리고 차변에 뭐다? 감가상각누계액 짝지가 사라집니다. 얘를 먼저 분개하세요. 4,300. 그쵸? 그럼 여러분, 그럼 이 기계 본전 얼마예요? 5천에서 4,300을 빼면은요, 얼마? 700이 본전이에요. 그럼 못해도 700은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의 짝지 207번 코드를 적으시면 됩니다. 얼마? 얘는 4,300. 그래서 5천에서 취득원가 5천에서 4,300 빼니까 700이죠. 이게 본전이야. 그럼 못해도 700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얼마에? 공급가 500에 팔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00짜리를 500에 팔았으니까 나는 200이 손실이죠. 그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분개하세요. 얘를.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에 손실봤다. 비용 발생,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20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인다? 금액이 보인다고요. 어떤 금액? 이제 나머지 550이 보이죠. 근데 이 550이 바로 뭐다? 500에 부가세 50. 내가 받을 돈하고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분계는 맨 마지막에 하세요. 4번, 4번.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분계하시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뭐다?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얼마? 네. 얘는 이제 50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뭘 받았다? 어음 받았죠. 근데 이거 받으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받으럼과 외상후출금은 장사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즉 제품,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만 받으럼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장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리 받으럼이라도 그냥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받으럼은 종이에 불과하다.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분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빈출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이번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라스트 6번.
자, 11월 20일 날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에 증정할 목적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만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 조심하시고요. 구입하고 전자상계안서 체크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2차여 주었습니다. 자, 11월 20일 날 유형 선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입을 했죠. 구입했으니까 세원계안서를 받아왔죠. 그러면 과세 51번이죠. 그런데 얘는 51번이 아니에요. 어디 갔지? 예. 왜요? 매출처 성남이라고 하는 이 거래처한테 증정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접대를 하는 거죠. 그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이에요. 그쵸? 그래서 매입에 불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음료수를 구입을 했나요? 잠시만요. 그래서 음료수 하면 되고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잘라야죠. 50에 5만원. 그쵸? 거래처는 미래마트에서 구입했네요. 미래마트. 그리고 전자체크 하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접대죠. F2 누르고 접대비는 4번입니다. 분계는요. 보통예금에서 2차유 주었으니까 혼합이죠.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를 접대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한 번씩 물어봐요. 쌤, 왜 부가세 대금이 안 보입니까? 불공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금도 접대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처란 말이 나왔으니까 영업부가 같겠죠. 그래서 800번 대접대비 55만원이 되는 것이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가는 걸로 분계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파트 3 매매시험표 입력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4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오류 정정은 부가세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매매시험표로 가시면 되고요. 없으면은 일반전표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날 한성전자의 부도로 미수금 전액 1000만원이 회수가 불능되어 전액 대손 처리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한성전자의 미수금이 아니라 성한전기의 미수금이며 부도 시점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전액 1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알죠? 미수금도 이제 채권이니까 떼이게 되면은요, 대변에 미수금 사라지죠? 그쵸? 얼마? 일단 1000만 사라지겠죠. 근데 얘가 이제 거래처가요, 한성전자가 아니고 성한전기래요. 그래서 거래처 이게 다른 거 알고 있죠. 그거를 이제 누구로? 성한전기로 바꿔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차변 어떻게 합니까? 펄스트.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일단 먼저 메꿔 주셔야 돼요. 얼마? 100만원 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900만원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요,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처럼 장사를 했을 때 생기는 매출 채권이라면 대손 삼각비예요. 근데 얘는 장사와 관계가 없는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에요. 기타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다?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전이 수정 후에 이렇게 분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7월 3일날 일반전표로 가셔가지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틀렸는지를 볼 건데, 자, 대변에 미수금 사라진 게 맞기는 맞지만 한성이 아니죠. 성한전기로 바꾸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차변에 뭐다? 펄스트, 대손 충당금을 먼저 메꾸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위에다가 그냥 엎어버리세요. 대손 충당금. 그리고 미수금 떼인 거니까 미수금 짝지인 얘를 갖다가 엔터를 치고, 자, 얼마? 문제에서 100만원 남아있었다고 돼 있죠. 그럼 100만원 먼저 이렇게 차변에 메꿔 버리고 나머지를 세 줄에다가 차변에 뭐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11월 29일입니다. 일시보유 목적으로 샹성이 있는 태평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만원만큼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일시 목적이고 샹성이 있으면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이것도 부가세란 말이 언급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연표 가셔야 되겠죠. 자, 11월 19일 날 왜 안 나오지? 아, 29일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차변에 101만원, 대변에 현금 101만원. 쌤, 잘 돼 있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틀렸죠. 왜?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는요, 100주에 만원이면 100만원이 맞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 안 하잖아요. 원래 자산은 원칙적으로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포함 안 하죠.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을 100만원 그대로 붙이시고 현금 밑에다가 차변의 나머지 만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면 되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 코드 몇 번이죠? 900번대 기억나시죠? 800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판매 관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장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쓰면 안 돼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 문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5번 결산 문제인데요. 결산 문제는 우리 암기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암기사항 좀 보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요, 첫째, 수동 결산 먼저 하셔야 되고, 둘째, 자동 결산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분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 5가지,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다 수동이니까 수동과 자동을 먼저 고르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먼저 자, 수동입니다. 그쵸? 그 다음 2번도 네, 수동입니다. 자, 3번은 네, 이거는 이제 자동이 되겠죠. 왜요? 대손이란 말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이 되겠죠. 대손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먼저 풀고요. 그렇죠? 3번을 마지막에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읽어볼까요? 1번.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경과분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단기 이번 연도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연도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번 연도의 이자 수익이 도대체 얼만데요? 나보고 구하란 얘기야. 그쵸? 그래서 구해볼 건데요. 자, 예금 금액이 있고 이자가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행에다가 6천 맡기면은 연이자 2%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6천에 2%는 얼마죠? 이건 그냥 바로 구할게요. 120만 원이에요. 맞죠? 아, 그럼 쌤, 우리가 120만 원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자, 예금 기간이 2년인데 우리 회계는 항상 발생주의죠. 이번 연도에 속하는 부분만 이자로 잡아야 돼요. 그럼 이번 연도 22년도에 10월 1일 날에 예금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기가 이제 내후년 9월 달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요?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만 이제 이번 연도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이자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요,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1년 이자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하면은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분의 가입은 10월 1일 날에 했죠. 이때부터 지금 현재 결산 12월 말까지의 이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11, 10이니까 3개월이죠.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3 해가지고 30만원만큼이 단기의 이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인식을 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한대요? 왜 이런 문제가 났을까? 그렇죠. 분개 안 했으니까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은 대변이니까 대변이 뭐다? 이자 수익 1번 30만원 분개하고, 그쵸? 그러면 차변에 뭘 분개할까요? 이거 그러면 돈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은 언제? 이자 지급은 연 1회 매년 9월달에 준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이자는 30만 나왔지만은 다음 연도 9월달 돼야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2번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12월 말자 결산으로 이제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30만원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자,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이 말 붙으면은 무조건 거래처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은행 달아주셔야 됩니다. 쌤, 문제에서는 달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출제위원이 그냥 봐준 거예요. 원래 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을 위해서 답시다. 달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10월 5일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이 50만원 있는데요. 얘를 구입하고 자산 처리했답니다. 이게 별표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모품을 우리가 10월 5일날에 구입을 했죠. 그럼 구입을 할 때 차변에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 해가지고 50만원 이렇게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자산이니까. 그리고 대변에 뭐 돈을 주었든지 뭘 주었겠죠. 대변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쌤이 그냥 대충 현금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해 놓았다는 얘기죠. 이게 답이 아니고. 근데 결산일 현재 보니까 소모품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럼 사용이 뭐예요? 소비했다는 얘기죠. 소모품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소모품비예요. 맞죠? 그러면 소모품비가 얼마가 나왔다? 35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한테 뭐 하란 얘기죠? 비용 처리하란 얘기죠. 왜?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비용을 한 개도 처리 안 했으니까 차변은 뭐다?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얼마? 35만원만큼을 이렇게 분개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쌤 대변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자산 중에서 35만원만큼은 소비했으니까 더 이상 창고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쓴 만큼 감소시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자산은 이렇게 소비가 되면서 비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자산은 추후에 그렇죠. 사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으로 가는 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개할게요. 그럼 차변에 뭐다? 쓴 만큼 소모품비 비용 잡읍시다. 영업 거죠? 800번대. 자, 얼마입니까? 얘는 35만원. 그럼 대변의 얘를 어떻게 한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빼면 되는 겁니다. 썼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산이 아닌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수동 결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일반 전표는 이제 끄시고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다 했어요. 라스트 3번 대손이죠. 결산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1%에 대하여 대손이 예상이 됩니다.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회계 처리하시오. 대손은 당연히 뭐 자동이니까 배운 대로 합시다. 결산자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알고 있죠? 쌤이 대손 나오면은요 무조건 위에 F8번 가라고 했죠? 네. 그럼 여기에서 누구?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1%만큼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바드럼하고 단기대여금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은 전부 다 0원으로 이렇게 놓고 엔터 해가지고 지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이번 설정액은
51,5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일반전표에다가 이렇게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설정 분개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 한다? 넣어주고 나서 맞죠? 결산 반영 누르면은 맨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각의 외상을 추금 라인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결산 문제 다 풀었으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 뭐 한다?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요.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결산 분개가 완료되면서 방금 보았던 이 분개가 일반전표 12월 말일자로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보러 갈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3번 문제도 확인했으니까 종료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제 문제 6번 조회 문제이죠. 네, 이제 조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중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불공이죠. 그쵸? 그러면 매입의 불공을 물어보는 거죠. 자, 쌤이 조회 문제는 처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복습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거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회 문제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매입의 불공이니까 그러면 7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매입의 불공, 이렇게 유형을 언급하게 되면은요, 매입 매출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장 가셔가지고 장부관리에 여기 있죠. 1기 확정이니까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매입 3번에 유형 선택은 불공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개월 동안 이 분기에 누계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급 가액을 묻고 있으니까 부가세를 빼고 맞죠? 공급 가액인 이 30만 원만 답하셔야 되겠죠.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참고로 부가세와 관련된 거니까 부가세 신고서를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신고서를 이용하시려면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4월에서 6월로 놓으세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래서 매입세액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 가액인 이 금액 30만 원이죠. 얘를 보고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나올 때는 뭐 저장 안 해도 괜찮아요. 2번. 자,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세원계산서의 발급 매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자, 매수만 물어보고 있죠. 쌤이 세원계산서의 매수라고 하는 것과 뭐 공급가액 세액을 물어보면은요, 세원계산서 합계표가 가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의 세원계산서 합계표를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1월 달에서 3월까지, 4월에서 6월까지 두 기수를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자, 1월부터 언제까지 3월까지 놓아 가지고 엔터 치시고요. 매출 세원계산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이제 매출에다가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매수의 합계, 자, 몇 장입니까? 33장이죠. 자, 33장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뭐다? 4월 6일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4월에서 그쵸 6월로 맞춰 가지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매수를 보시면 돼요. 매출에 그쵸? 36장. 그럼 차이는 얼마? 3장이죠. 자, 답이 음수인 경우에도 양수로 임명한다. 마이너스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장이니까 3장이 즉 3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3번. 4월 중 외상물 추금의 회수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상물 추금을 회수하게 되면은요, 대변에 사라지죠. 그쵸? 근데 이게 4월 중이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월을 언급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거는요, 회계관리에 월계표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1월계표에 가셔가지고 월계표 넣고, 자 4월달 한 달만 묶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에서 4월까지 놓으시고 외상 매출금 찾으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은 대변에 사라지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합계 4천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계표 가도 괜찮고 아니면 답지처럼 계정별 원장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 가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똑같이 날짜는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놓으시고요. 계정 과목은 F2 외상 매출금부터 F2 외상 매출금까지 가셔가지고 대변에 이제 우리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 월계 4천을 정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 문제까지 103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문제는 풀이를 다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죠. 자, 모든 창을 닫아주시고요. 이 조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이론 문제 답안 작성했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답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이제 강의는 103회차 이론 시험에 대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